저 같은 사람은 법을 모르잖아요. 그 법을 전혀 모르는데 상식적인 질문은 갖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이라고 하는 소위 인섭이형이다 그러는 걸 포함해서 정진상, 김용품 모든 사건에 이른바 종범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모조리 다 구속돼 있어. 이 백현동 건도 그 김인섭이라는 분이 5년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구속되어 있고 가르치는 방향이 한 방향인데 가장 책임자가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종범도 다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은 왜 구속되지 않느냐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지난 금요일이었지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이유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 종종 말씀을 주셨지만 한 명은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와 나는 구토비 압력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라는 두 가지 사실에 각각의 죄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이 물론 이제 결심 공판입니다. 선고는 아니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상대로 야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냈고요. 여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네, 5년 이하. 네,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고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김문기를 몰랐다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까지는 몰랐다. 예, 맞네요. 그게 첫 번째고 국토부 백현동 개발관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증인 증거 증언들이 넘쳐서 김문기를 알지만 그 안다는 게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낚시, 골프, 여행 이런 거에 보면 지금 보니까 같이 간 거는 같고 아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거를 하나 다투는 게 있고 백현동 건은 이제 그 후보 확정되고 나서 경기도지사를 그만둘 수 있었는데 그만두지 않았고 그래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판넬까지 만들어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김문기를 잘 몰랐다고 하는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요건 이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경기도 국정감사는 그 전에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둘 수 있었고 아니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더라도 국감장에 안 나올 수 있었는데 나와서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어쨌든 지금 있고 그때 사실 그만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만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만두지 않아 저도 그때 방송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당장 국감이 올 텐데 그래서 국감이 올 때도 국정감사 굳이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하신 바람에 그걸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그 결심 공판이거든요. 2년 구형이고 선고는 11월 15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진교 사건이 이제 9월 30일 날 구형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준교 사건은 작년에 이제 영장을 기각할 때 유창훈 판사가 기각 사유에 썼잖아요. 이미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기 때문에 구속수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집행유예 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어쨌든 둘 다 당선 무효형 이하가 나오면 밑으로 나오면 날개 달고 가는 건데 둘 중에 하나라든가 아니면 둘 다 최악의 경우 둘 다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지금 재판들이 오고 있어요. 대장동 같은 배임이라든가 이해충돌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거 성남 FC는 또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도 또 제3자 뇌물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전혀 모르는데 상식적인 질문은 갖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성남 FC 백현동 사건에 김인섭이라고 하는 소위 인섭이형이다 그러는 걸 포함해서 정진상, 김용품 모든 사건에 이른바 종범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모조리 다 구속돼 있어. 백현동 건도
그 김인섭이라는 분이 5년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구속되어 있고 가르치는 방향이 한 방향인데 가장 책임자가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종범도 다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은 왜 구속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두 개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모든 이 화살을 다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좀 의문은 든다. 그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그 없는 죄를 검찰 독재가 뒤집어 씌워서 만든 거다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다 가고 있는데 1차로는 이제 11월 15일 날 물론 3심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2년 구형이잖아요. 2년 구형이면 센 거거든요. 거의 그리고 최대치예요. 양형기준표에 의해도. 그렇죠. 최대치인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 원래 허위사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살짝 넘는 뭐 150만 원형, 200만 원형 나오고 그렇죠. 2심에 가서 뭐 3심 가서 80만 원형 그쵸, 이렇게 그쵸.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전제가 있다고요. 어떤 죄가 됐든지 우선 허위사실 유포는 세기도 하지만 일단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전제 위에서 양형이 정해지잖아요. 태도가 그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군요. 구형량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 맞냐.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부터 정치적인 이 방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4년 나올 때도 판사 판결문에는 반성하지 않고 뭐 최강욱 의원이나 조국 교수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봐주려고 해도 야 진짜 이 정도의 거짓말인 건 맞지만 이 정도로 피선거권 박탈하는 게 맞냐 또 이건 공당이 뭐 434억을 뱉어내야 되는데 이게 맞냐라고 해주려고 그래도 그건 우리가 좀 잘못됐고 그때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다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조금 사회적 파장을 좀 우려하겠으나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거는 뭐 없는 걸 검찰들이 만들어갖고 씌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아닌가. 불안 요소다. 네, 판사가 판결할 때 그러면 완전히 이게 우리가 인정하고 반성은 안 하니까 완전히 이 판사는 이 팩트로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100만 원 이하형을 뗄 수 있을 건지 그거가 아마 민주당은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구형량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적당히 그래도 한 뭐 징역 1년 혹은 뭐 벌금 500만 원 이상 이 정도로 구형을 했다면 그래 우리 항소심 뭐에서 좀 노려볼 수 있어라고 할 텐데 요즘 추세가 구형과 판결 선고에 큰 차이를 안 두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예전에는 뭐 의뢰의 50% 깎는 게 관례였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 2년이면 50% 깎아도 1년인 거예요. 1년이 깎이면 항소심에서 깎이고 대법원에서 깎여봤자 얼마나 더 깎이겠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보니 뭐 놀라긴 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엄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나요? 그거는 뭐 이제 예. 민주당도 서서히 좀 발을 빼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예방 차원에서 자기들이 얘기했다 그러고 뭐 그런 건데. 네. 이게 뭐 어쨌든 아까 두 개가 지금 금년 안에는 지금 나올 것 같잖아요. 11월 15일 선고일 하나 지금 선거법이 나왔고 위증교섭 9월 30일 날 결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일 잡히겠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정치로 생각해봐도 지금 이 조희제 대법원에서 뭔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만일에 그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 우려가 있으면 2심에서 뒤집을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사건들 배임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제3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에요. 특히 위증교사는 너무 단순한 사건이고 선거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1심에서 금년에 나오면 2심 나올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사람도 별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죄명이 법조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인데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뭐 될 자들 뭐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 모른다는 누구인지 모른다는 의견 제시일 뿐 사실 공표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민주당 쪽에서도 최근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선거법의 허위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뭐냐면 당선을 목적으로 또 혹은 누구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네. 그 하는 거짓말이죠.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대통령 선거 때 중요 이슈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김문기 역할, 그 김문기가 지시했던 거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느냐 모르냐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사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시절 때는 몰랐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행정적으로 보면 도지사 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때 이슈는 별로 없잖아요. 대개는 네. 이게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 시절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이 이건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검찰 구형이 2년이 나왔고 너무 많은 사건 이게 이제 어쨌든 좀 불리하게 나오면 그 뒤에 사건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뭐 대북 송금 사건의 뭐 제3자 뇌물죄 같은 거 이거는 지금 일관되게 무슨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민주당이 만일에 정말 지금은 예단할 수 없지만 둘 다 당선 무효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민주당도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재보선 결과, 재보선이 있는데. 재보선은 뭐 그 전에 나오니까 네. 10월 16일 날. 이니까 별 영향이 없을 테고. 재보선은 영향도 없고 예. 그거는 뭐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이지만 뭐 팽팽한 적도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총선 때는 지민미조라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나눠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는 건 우리는 민주당의 대안으로 조국 혁신당을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나 네. 그게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 대표한테 좀 화가 나 있어요. 또 섭섭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시기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열을 보이면 안 된다.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남도 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여론조사 결과는 뭐 한쪽은 기울었다 그러고 한쪽은 좀 팽팽하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아마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돌파하는 게 그렇게 그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사실 본회의 표결도 약간 뭐 불참한 상태로 굉장히 보궐선거에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을 계속 찍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제 호남의 선택인데, 호남이 예를 들면 경쟁을 좀 시켜야겠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다면, 그건 그전에도 뭔가 이렇게 좀 흔적이 좀 보이고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이 쭉 가는 거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하고 그 대치 국면에서 일종의 전쟁인데 전쟁일 때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에 균열을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그런데 호남의 이 선거, 호남의 이 주민들이요, 시민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냉정하고. 필요할 때, 뭉쳐야 될 때, 흐트러져야 될 때, 누굴 밀어줘야 될 때를 되게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선택은 예. 만일에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 그건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분명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또 민주당의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호남이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뭐 노무현도 밀고 문재인도 밀고 이재명도 밀 수 있다. 지금의 이재명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냐. 요거 이제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그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올 때 중심은 호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심성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잠깐 주변 뭐 한때는 호남당이었는데 노무현 문재인 등장 이후에 중심 PK로 이동한 것 같다가 이재명 등장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완전히 해서 네. 호남은 이제 사실 약간 비주류처럼 돼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주도권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당의 생사 여탈권, 당대표 생사 여탈권 우리가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이 과연 그런 국면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지 않을 않느냐. 것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호남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네요.